오, 시작했어요. 전국방송 아무도 안 듣는데 일단 강의를 촬영해요. 촬영해놓고 여러분 복습할 때 활용하라고 찍어놓는 거고 그냥 평상시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목소리만 들어가는데 신경 쓰지 말고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필요하면 비밀번호 알려줘서 이제 들어와서 들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 활용할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부담 내가 부담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먼저 입회 구조입니다. 되게 징그럽게 나왔네요. 좀 줄일게요. 입회 구조. 우리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잎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잎이 이렇게 생긴 잎이 있죠. 이렇게 생긴 잎을 이 인맥이라 인맥. 잔 인맥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 잔 인맥들이 나 있는데 이거는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단면을 자른 이 단면 있죠. 이 단면을 갖다가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면을 이쪽 단면 있죠, 이 단면. 자, 단면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잎의 윗면과 잎의 아랫면입니다. 잎의 윗면, 잎의 아랫면. 자, 잎의 윗면과 아랫면은 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투명해요. 투명합니다. 투명해야. 자, 잎의 기능을 잠깐 먼저 볼게요. 잎의 기능.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잎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광합성이거든요. 광합성이 뭘 받아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잖아. 네. 잎은 그래서 빛을 되게 잘 받는 구조여야 합니다. 빛을 잘 받는 구조여야 해요. 저희가 빛을 받기에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투명해야 빛이 들어올 거 아니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투명해야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 맨 끝에 있는 여기 표피라고 써있죠? 표피라고 되어 있는 곳은 투명해야 합니다. 투명해야 돼요. 그러면 혹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잎을 하나 따가지고 맨 위에 껍질을 싹 벗겨보면은 투명한 껍질이 나옵니다. 엄마나 할머니나 따라서 혹시 파나 양파 같은 거 이렇게 다듬는 거 도와준 적 있는 사람들 이렇게 뜯을 때 투명한 껍질 나오는 거 그게 바로 표피가 벗겨지는 거예요. 역시 일 도와주신 분들은 좀 알아요, 그죠? 보기만 했다고? 한번 해봐요. 투명한 게 나오는 게 표피가 벗겨지는 겁니다. 그럼 그 표피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안쪽에는 이렇게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세포가 안쪽에 있어요. 세포입니다. 물론 바깥쪽에 표피를 이루는 것도 세포입니다. 표피세포. 이걸 표피세포라고 하고요. 안쪽에 있는 요 초록색 세포들도 세포인데 이 초록색 세포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엽록체 아니고요. 저기는 안 나왔지? 여기를 책상 조직이라고 불러줍니다. 진짜 안 나왔네? 책상 조직. 진짜 없네. 책상 조직. 다른 말로 울타리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울타리 조직. 되게 빽빽하게 굉장히 많죠. 빽빽하게 이만큼 많죠. 마치 울타리가 서진 것처럼 빽빽하게 쫙 서져있다 해서 울타리 조직이라 불러주는데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체 있죠. 여기 엽록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엽록체가 많이 들어있어서 초록색을 띠는 겁니다. 엽록체가 뭐예요? 엽록체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 엽록체라고 해요. 시험대비 들어갈 때 다시 복습 강의 해줄 건데 지난 시간에 바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엽록체가 초록색인 이유는 그 안에 이런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색소 이름은 또 뭐였지? 엽록소. 근데 소가 붙어있으면 색소인 거야. 정리하면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색소가 엽록소입니다. 그 엽록소의 색깔이 뭔 색깔이야? 초록색이라서 이 식물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잎을 딱 따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초록색으로 보이죠. 그죠? 자, 이제 이거 잘 기억하고 그 다음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책상 조직 아래쪽에는 듬성한 초록색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나요? 듬성 있는 초록색 보이나요? 이거? 네. 여기는 또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다 써줄게요. 이것을
요 부분을 해면 조직. 해면 조직. 여기도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여기도 광합성이 일어나요. 그 광합성이 일어나는 부분이 두 부분인 거지. 책상 조직이라는 부분과 여기 해면 조직이라는 부분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염록체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염록체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봐봐. 위에는 빽빽하고 아래는 듬성듬성하지. 이게 어떻게 우리 눈에 드러나냐면 다시 잎을 위에서 보면 진한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혹시 잎을 아래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살짝 허옇죠. 살짝 연한 노란색, 연한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가 보이기 때문이냐? 마찬가지 여기도 투명하겠죠. 투명한 표피 조직으로 뭐가 보이는 거야? 듬성듬성한 해면 조직이 보이는 거야. 초록색이 듬성듬성 있으니까 당연히 좀 약간 흐릿하게 보이겠지.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얘는 잎이니까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왜 아래쪽은 광합성을 듬성듬성할 수 있는 이렇게 듬성듬성 되어 있는 세포로 구성을 해놨을까요? 광합성 많이 못하게. 햇빛을 제대로 받지를 햇빛이 위에서 다 받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자, 근데 원래 이유는 뭐냐면, 광합성이 필요한 게 햇빛만이 아니지. 뭐가 필요했지? 이산화탄소. 맞아.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가 공급돼야 될 거 아니야. 자, 내가 책상 조직, 1번 책상 조직이야. 내가 조직이야. 자, 광합성을 할 거야. 뭐가 필요해, 일단? 이산화탄소 필요하죠. 또 뭐 필요해? 물이 필요하거든요. 빛도 필요하죠. 네. 빛은 위에서 오네요. 그죠? 빛은 오고 있잖아. 쭉 가자. 빛 오고 있잖아. 오고 있죠? 이제 뭐만 있으면 돼? 이산화탄소하고 물 있으면 되죠. 근데 여기서 물관 뭐예요, 물관? 이 물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여기가 바로 요 안에 요런 줄기 같은 거 있죠. 이걸 인맥이라고 하는데, 인맥. 잎에 있는 맥 속에 물관과 체관이 다 들어있어서 인맥들이 쫙 혈관처럼 뻗어 있어가지고 물을 공급합니다. 오케이, 물은 됐어요. 물은 공급받을 수 있는 것. 1번 입장에서. 이제 뭐가 필요해?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가 공급되는 곳이 밑에 있는 이 구멍 보여요? 이런 구멍? 네. 이 구멍. 이런 구멍 보여요? 이 구멍을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CO2. 이산화탄소가 이 구멍을 따라 들어옵니다. 생각해봐.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구멍을 따라 딱 들어왔는데 여기가 빽빽해. 엄청 빽빽해. 그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 없어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듬성듬성하게 해서 군데 이렇게 쓱 모든 부분으로 이산화탄소가 쓱 들어올 수 있게끔 듬성듬성한 이유가 이산화탄소의 공급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해면 조직이 약간 듬성듬성하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이구나 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산화탄소는 어디를 통해 공급된다? 기공이라는 걸 통해 공급되는데 기공을 따라 들어온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모든 곳으로 확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듬성듬성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인맥 속에는 물관과 체관이 다 들어있고요.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고요. 체관은 얘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그 포도당이 이동하는 통로가 체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 얘도 표피세포입니다. 얘도 당연히 투명하겠죠. 투명해서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 봐도 초록색 부분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연한 초록색이 되겠죠. 됐죠? 이게 잎의 구조입니다. 잎의 구조. 문제. 표피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표피에서. 안 일어나겠지. 표피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없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염록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염록체가 없다는 증거가 뭐야? 초록색이? 아니잖아. 그치? 초록색이 아니니까 염록체가 없고 염록체가 없으니까 광합성을 못하겠죠? 그치? 못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표피는 전부 광합성을 못하는 거 인정? 표피들은 다 광합성을 못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찍을게요.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톡방 아직 못 만들어서 그런데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볼게요. 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어디냐면은 바로 요 기공입니다. 기공. 여기는 기공이 안 보이네요. 기공들이야. 자, 일단 기공은 윗면에는 있니 없니? 없어요. 윗면에 없고 아랫면에만 기공이 있는 거 보이나요? 네. 이유가 뭐냐면 기공은 구멍이잖아. 여기로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냐면 이산화탄소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산소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나중에 배우시면 수증기 있죠. 수증기. 물도 왔다 갔다 해요. 수증기 형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 구멍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떠졌네. 필요한데 자, 핀트 나갔죠. 자, 필요한데 만약에 이게 기공이 위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위에 있다. 어떻게 될까? 위에서는 중력 때문에 먼지가 쌓입니다. 먼지가 쌓여서 기공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래서 기공은 어디에 발달했다? 먼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아랫면에 더 발달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확장한 해석이야. 기공이 왜 아래에만 존재하냐에 대한 어떤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름이 이게 기공이잖아요. 기공. 자, 이게 요 구멍이 기공인데 이 구멍을 만드는 세포가 옆에 있거든요. 봐봐. 구멍인데 기공을 만드는 세포가 양쪽에 이렇게 세포가 있는 겁니다. 세포 하나, 세포 둘, 두 개의 세포가 1번 세포와 2번 세포가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세포와 2번 세포를 우리 뭐라고 불러주냐면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기공의 주변에 있는 세포지.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라서 공변세포라고 불러줍니다. 얘와 얘를 공변세포라고 불러줍니다. 기공 주변세포. 자, 첫 번째 문제. 공변세포는 어디에 박혀있는 세포야? 옆에요. 표피에 박혀있는 세포. 표피에 있는 세포잖아. 그럼 표피세포는 광합성을 하니 안 하니? 안 해요. 안 했었지? 근데 봐봐. 옆에 있는 표피세포는 그래서 광합성을 안 해. 3번 세포. 옆에 있는 표피세포는 광합성 안 한다니까? 4번 세포 광합성 안 합니다. 나 광합성 못해. 나 투명해. 나도 투명한데 이런 거야. 근데 공변세포들은 이 자식들은 녹색이야. 얘네들만. 뭐가 있다? 엽록체가 있어요. 공변세포에만 엽록체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너네는 표피세포인데 왜 엽록체를 갖고 있어? 우리는 광합성을 해야 돼. 이러는 거야. 너 광합성 왜 해? 얘네들이 엄청 많이 광합성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기공을 열고 닫아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야 돼라고 말해요. 그럼 광합성을 하면 기공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 처음에는 1번 세포와 2번 세포도 녹색이긴 하지만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맞물려 있어. 기공이 있니 없니? 구멍이 없죠. 이제 구멍이 없는 상태로 밤을 지셉니다. 현재는 밤이야. 밤은 달이 떠 있죠. 자, 달이 떠 있으면 이제 광합성 하니 못하니? 안 해요. 못하겠죠. 광합성 못합니다. 자, 이제 낮이 됩니다. 낮이 되어서 해가 뜨네요. 해가 딱 뜨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해가 떴어요. 해가 딱 뜨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빛이 들어오면서 얘가 뭘 할 수 있다? 광합성을 하겠지? 공변세포만 광합성할 거 아니야. 문제. 광합성을 하면 뭐가 생겨나죠? 산소. 그리고 또 물하고 안축하시고. 왜 괜찮아? 물하고 우리 배웠지 않았어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져 포도당을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포도당을 만듭니다. 포도당. 인정? 우와! 포도 만들었네. 자,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모습. 포도당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야. 그러면 이 세포 안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농도가 높아진다. 이때 필요한 배경 지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배경 지식으로 바로 배추 있죠, 배추. 배추를 소금물 속에다가 이렇게 풍덩 담그면 소금이야 이게? 소금물 속에 이렇게 담그면 배추가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지고 쭈글쭈글해집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물이 삼투 현상. 삼투 현상. 삼투압 때문에. 뭐냐면 이게 이 세포, 이거 배추를 이루는 세포라고 가정해볼게요. 배추를 이루는 세포. 배추를 이루는 세포는 밖에 소금물에 비해서는 저농도입니다. 그죠? 밖에 소금물이 고농도야. 고농도, 농도가 높다는 뜻이고, 이 배추 세포는 저농도입니다. 자연은 모든 걸 똑같게 맞추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농도와 저농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걸 싫어합니다. 그럼 맞추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네.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금이 들어오던가 또는 물이 빠져나가던가. 맞아요? 네. 소금이 들어오던가 물이 빠져나가면 농도가 같아질 거 아니야? 근데 소금은 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소금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온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야 돼? 물이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일로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가. 물이 빠져나가니까 이 배추 세포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쪼글쪼글해지죠. 이해돼요? 네. 우리도 바닷물 같은 데서 막 수영하면 손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삼투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자, 맞춰. 잘 봐봐. 광합성이 일어났어. 1번, 2번, 3번, 4번 세포로 구분할게요. 이 4개의 세포 중에서 누구만 광합성한다? 1번과 2번만 광합성하자. 그러면 1번과 2번이 광합성하면 얘들이 포도당이 생길 거 아니야? 농도가 높아진다고. 자연은 농도를 맞추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3번과 4번 세포가 어때요? 너 농도가 지나네? 어떻게 해요? 농도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방법은 두 가지. 포도당을 일로 받거나 물을 주거나. 하지만 포도당 역시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물이 들어가. 물이 야! 농도 맞춰야 돼! 물 가져가! 너 농도 진하잖아! 너도 가져가! 이거 1번과 2번 세포가 물을 받아서 욱 부풀입니다. 또 하나의 배경지식 2번. 자, 이렇게 생긴 길쭉한 아직 불지 않은 풍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살짝 붙여. 그 다음에 바람을 불어넣어요. 어떻게 될까요? 스카치 테이프 붙인 쪽은 팽창 못하고 나머지는 팽창하니까 이렇게 휩니다. 휘어진다. 맞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지 왠지. 안 해봤지만 그지? 마찬가지야. 1번과 2번 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1번과 2번 세포는 요 안쪽이 약간 스카치 테이프가 붙어있는 것처럼 약간 딱딱합니다. 안쪽이. 물이 막 들어오면 부풀 거 아니야? 근데 안쪽은 봐봐. 얘가 안으로 쑥 들어갔지. 네. 이게 쑥 들어갔잖아.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마찬가지로 요 안쪽이 딱딱하니까 이쪽이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 세포가 이렇게 커집니다. 보이나요? 네. 물이 들어오니까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낮에 광합성을 하니까 기공이 열린다, 닫힌다? 열린다. 낮에 기공이 열린다라고 말하는. 낮에 기공이 열린다. 낮에 자동으로 기공이 열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낮에 자동으로 기공이 열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지. 하루 종일 이제 광합성 다 끝나고 밤이 되었네. 밤이 되면 여기 있는 포도당들 다 이제 딴 데로 보내고 다 쓸 거 아니야? 다 소모가 돼.
다 소모가 되면 더 이상 농도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농도 차이가 없으니까 다시 물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기공은 다시 닫히게 되겠지. 포도당을 뭐 하는 데 써요? 포도당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돼. 그러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 세포들이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를 내려면 포도당이 필요한 거야. 근데 동물은 광합성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포도당을 섭취하는 거고요. 식물은 그 포도당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쓰는 겁니다.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자, 지금 쌤이 설명한 게 뭐냐면 공변세포라는 세포들이 낮에 기공이 열리고 낮에는 기공이 열리고 밤에는 좀 기공이 닫히는 그림이 어떤 원리로 기공이 열리고 어떤 원리로 기공이 닫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 됩니다. 이해되면?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낮에 기공이 열려있는 그림과 밤에 기공이 닫혀있는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 있습니다. 낮에는 기공이 열려 있고요. 낮에. 밤에는 기공이 닫혀 있는 모습입니다. 기공이 열려 있으면 이산화탄소 더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낮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막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낮에 광합성이 일어나야 하는데 잘 됐네. 이산화탄소도 막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기공이 열려 있죠? 근데 밤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기공 닫혀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증산작용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잎의 구조 이야기 했고요. 잎의 구조 안에서 이제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원리까지 좀 설명했는데, 책에서는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뭐 삼투현상이니 뭐 이런 말 없습니다. 그죠? 그냥 낮에 열려! 밤에 닫혀! 외워! 외우기 싫죠? 우리 안 외워도 됩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똑같은 원리를 배우거든요. 중학교 때 미리 배워놓고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해놓으면 됩니다. 자, 증산작용이라는 말 나와요. 증산작용. 증산작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체크. 물.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이 들락날락 하는 건데 특별히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왜 물이 빠져나갈까? 왜 물이 수증기 형태로, 기체 형태로 왜 빠져나갈까? 이유가 뭘까? Why? 왜 나갈까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이 왜 나가지? 물이 왜 나가야만 하지? 식물은 물이 필요하잖아, 그치? 뭐 할 때 필요해? 광합성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물을 자꾸 내보낼까? 다 남은 거라서. 쓰고 남은 거라서?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다. 좀 남아도는 물들을 좀 버리는 것도 있겠네요. 더 궁극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힌트. 사람이 땀을 흘리는 이유와 같습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정답. 체온 조절. 봐봐. 우리가 땀 흘리면 좀 시원해지죠? 땀 흘린다는 건 액체라는 땀을 흘려가지고 기체로 날려보내면서 얘가 열을 가지고 도망가거든요? 그 기체가 열을 가지고 도망가니까 내 몸에 열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같은 이유야. 식물이 낮에 굉장히 많은 열을 막 받고 있어요. 태양열을 받고 있잖아. 너무 뜨겁잖아. 너무 뜨거우면 식물체 안에는 효소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효소가 죽으면 광합성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식물체 안에 온도를 좀 낮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 물을 좀 증발시켜버립니다. 땀 흘리듯이 물을 증발시키면서 온도를 낮춰주는 거지. 이해되나요? 네. 첫 번째 이유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예? 뭔 소리야? 자, 여러분 이거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잠깐만요. 심화 개념을 같이 설명하는 중입니다. 이게 증산작용과 물의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만 써 있으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쌤이 좀
이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할게요. 그림은 나무 그림. 너 일로 와봐. 자, 여기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자, 어디 보자. 이 녀석, 이거 잎에 있는 세포, 잎에 있는 세포, 잎 옆에 있는 세포,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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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세포, 세포들을 쭉 연결해요. 어디까지? 뿌리를 구성하는 세포까지 연결합니다. 세포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마지막에 증산작용이 일어난다는 건 맨 마지막 1번 세포. 이 1번 세포가 물을 수증기 형태로 날려보내는 겁니다. 맞죠? 자, 생각해봐. 내가 세포인데 물을 날려보내. 어떻게 될까? 제가 농도가 진해집니다. 맞아요? 네. 농도가 진해지죠. 아까 삼투현상 설명할 거예요. 또 삼투현상을 설명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가 농도가 진해져. 물이 증발되니까 상대적으로 농도가 진해져. 그 옆에 있는 2번 세포가 뭐라 그래? 야, 너 농도가 진해졌어. 농도 맞춰야지. 어떻게? 내가 물을 줄게. 이러니까. 네. 2번 세포가 물을 줘야 돼. 야, 이거 가져가. 너 왜 이렇게 됐어? 물을 줍니다. 그럼 얘가 또 농도가 높아져. 그럼 얘가 또 물을 줍니다.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물을 계속 공급받아. 이렇게. 여기서 증산작용이 일어남으로 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물이 상승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자, 내가 식물이야. 물을 빨아들여야지. 으이씨! 식물이 뿌리한테 막 힘을 줘가지고, 뿌리한테 힘을 줘가지고, 그냥 빨아들여 이럴까? 식물이 무슨 뇌가 있어가지고, 야, 지금 저 뿌리에다 힘 줘! 막 빨아들일까? 저절로 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니까 물이 공급되기도 하고요. 또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온들, 여러 가지 영양물질들이 함께 들어오니까 이 나무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무기 원료도 공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자꾸 순환돼요. 이 땅속에 있는 물이 자꾸 올라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증산작용 안 일어나면요. 땅속에 물이 올라와, 안 올라와? 안 올라오면 식물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증산작용 때문에 뿌리에서 물이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용되는 원리도 무슨 원리야? 네 글자. 시옷, 피읍, 히읗, 시옷. 3 맞아요. 삼투? 삼투현상. 현상. 삼투현상. 삼투현상. 세계는 삼투현상 말도 안 됩니다. 그냥 뿌리에서 물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마지막 PPT를 정리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리만 좀 해볼게. 보이죠? 아까 이거 잠깐 얘기했었죠. 공변세포가 이 안쪽이 좀 더 두꺼워서 이렇게 휜다고 했죠. 보이나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변세포는 기공쪽 세포벽이 조금 더 두껍다라고 되어 있죠. 기공쪽 세포벽이 좀 더 두꺼워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휜다라는 말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변세포라는 녀석은 어디 있다? 뒷면에 분포되어 있고요. 표피세포가 변형되어서 뭐한다? 역록체가 있다. 광합성을 한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야. 공변세포는 특이하게 표피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변형이 일어나서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변형된 세포입니다. 그런 기공을 통해서 뭐가 움직이냐? 이산화탄소, 산소, 수증기 같은 기체들이 드나드는 통로가 기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지만 천천히
됐죠? 네. 자, 그 다음 그림도 볼게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자, 기공이 열리는 게 낮에 열리니까 낮에 증산작용도 더 활발하겠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증산작용은 낮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왜? 낮에 열리니까 증산작용은 낮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낮에 뜨겁잖아. 뜨거우니까 증산작용도 많이 일어나서 자기 체온을 많이 낮춰야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증산작용이 일어나니까 뿌리에서 물을 쭉 흡수한 다음에 책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물이 빠져나가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인맥과 줄기, 뿌리 속 물을 연속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위에 물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삼투 현상으로 쭉쭉쭉쭉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물은 광합성의 원료로 이용이 되고 또 그 물은 자기 체온을 또 다시 낮추는데 이용이 되기도 하겠죠. 자, 포인트 제일 중요한 3번의 별표 치고요. 그러므로 증산작용은 무슨 역할을 한다? 첫 번째,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됩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원동력이 증산작용 때문이다. 증산작용이 없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과 주변의 온도를 낮춘다. 아까 체온 유지에서 체온 유지를 하는데도 증산작용이 중요하다. 아까 남는 물을 버린다는 말 했었잖아. 그지? 남는 물을 버린다. 이거 그랬었는데 남는 물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3번 이겁니다. 식물체 내의 수분량을 조절한다는 말입니다. 내 물이 너무 많아. 그거 좀 버리는 겁니다. 또 증산작용을 통해서 한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른쪽에 바로바로 개념 체크 문제, 괄호 넣기부터 문제까지 쭉 풀어보겠습니다. 볼게요. 네. 그러면은 그 나무가 많은 데는 습하잖아요. 그럼 그 증산작용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증산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습할 수 있어. 궁금한 게 많구나. 좋아. 궁금한 게 많아야 과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섭지야. 제가. 타임 수집하는 거죠.